지금까지 12,000명 이상이 다녀가셨다고 저는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제 카테고리, 예. 제 프로필, 예. 그리고 위젯이라 그래요. 위젯. 검색, 뭐 저작권 표시, 카운터 이런 거 돌고요. 예, 쭉 내려가면은 아래쪽에는 또 위젯. 그래서 제 페이스북을 들어가는 방법, 공부방 가는 방법, 다 여기 링크를 걸어놨고, 저의 이제 친구들, 이웃들이 여기 쭉 보이게끔 해놨어요. 근데 이걸 이제 고치려고 하니까 제가 쓰는 거를 고치기는 뭐 하니까는 제가 이걸 로그아웃하고 저는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 할게요. 네이버는 1인당 3개까지 계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제 블로그, 요 계정의 블로그는 요 블로그예요. 블로그가 좀 다르죠. 요게 이제 요거 연습용 블로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쇼핑몰 공부하면서 이제 블로그 수업 시간에 이제 블로그를 꾸며 본 거예요. 요거는 경복궁인가 어딘가를 누가 촬영한 거예요. 근데 남의 사진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픽사베이라고 하는 픽사베이닷컴이라는 곳에서 가져온 거예요. 픽사베이 있는 거는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해요. 예.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여기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그룹에 픽사베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픽사베이에서는 검색해서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겨울이라고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겨울. 이때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글자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얘는 돈 내고 쓰는 거니까 안 되고요. 쓰지 마시고. 이건 돈을 내야 돼요. 이거는. 예, 돈을 내고 쓰는 거고요. 그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클릭을 하면은 저장할 수가 있어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뭐 가장 큰 해상도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근데 이제 물어봐요. 얘를 다운로드 1920 해상도로 다운로드 받겠다라고 하면은 체크하고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화면에 떠요. 바로 다운로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떨 때는 다운로드 하려고 눌러보면은 여기서 또 뭐 질문이 나오기도 해요. 질문이. 예, 그냥 다운로드가 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동차 그림을 찾아주세요. 그럼 자동차 그림이 있는 거를 클릭하고 다운로드 눌러야 오케이가 되는 거고. 왜냐면 자동으로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 요건 스폰서 이미지니까 건드리지 마시고요. 돈 내고 쓰는 거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공짜니까는 이건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요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운로드가 돼요. 요거 차량이 있대요. 차량이 없죠. 여기는요. 여기 아래 그림에 있나? 여기 아래 그림에 차량 보이나? 여기는 차량이 여기도 있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확인 누르면 이 사람이 눈으로 보고 체크했구나 라고 해서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새로 쓰자면 다시 하나 가입하려고 하면 요거는 픽사베이는 이제 계정 신청을 하면 되고요. 제 사진도 여기 제가 올린 사진, 찍은 사진도 올려놨어요. 무료로 쓰시라고. 그런 올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카메라들이 있어요. 카메라. 예를 들어서 나는 D7200이야. 니콘 거. 그러면 제가 이 카메라를 쓰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 카메라를 어떻게 찍었을까? 이런 걸 쭉 보여주고 있어요. 나랑 똑같은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진을 찍었을까? 이거지. 예를 들어서 D90이다 이거야. 그럼 D90 갖고는 이런 사진을 찍었대. 이런 거. 그러면 나도 이거 다운로드 받아볼까? 그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거예요. 네이버 들어가서 계정을 자기 거 만드는 거예요? 이건 네이버가 아니라 언제든지 여기서 사진을 받을 때 공짜로 사진을 써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 그림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하려면 내가 찍어서 써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이 없으면 여기 픽사베이라는 곳에 와서 공짜로 다 꺼내 쓸 수 있으니까 이걸 써라 이거죠. 괜히 남의 블로그에 있는 사진 꺼내가지고 쓰다가 저작권 위반해가지고 또 뭐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블로그를 꾸미기 위해선 중요한 게 있어요. 블로그를 꾸미기 위해선 제일 먼저 사이드바라 그래. 사이드바. 사이드바. 이런 사이드바를 먼저 꾸며놔야 돼요. 사이드바는 잠깐 보시면은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사이드바가 여기에 왼쪽에 카테고리, 여기에 뭐 블로거들, 제 프로필, 또 글 목록 이런 거, 이런 목록 말고 글 쓴 목록 말고 나머지들, 이걸 사이드바라고 하는데 이런 사이드바를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 카페 같은 데 가입하면 가입 인사 쓰는 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글 목록이라고 하지. 글 목록. 여기 카테고리라고 하는데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야 거기다 글도 올리고 꾸밀 거 아닙니까? 이거를 먼저 설정하기 위해서는 내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관리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보세요. 관리. 제일 먼저 블로그 정보라는 게 왼쪽에 있을 거예요. 가보시면은 블로그 제목, 블로그 제목, 그 다음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의 별명, 닉네임이죠. 이거는 꼭 주민등록상에 있는 자기 이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정민 훈장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멋진 나그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멋진 나그네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재밌게 쓰세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멋진 나그네인데 손 밥하는 얘기만 쓰면 그렇잖아. 멋진 나그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여기 쓸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한.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별명을 만드시면 돼요. 삿갓벗은 뭐 김삿갓 이래도 되고. 그럼 이거는 그러면 옛날에 하던 거 치우고 다른 거 써도 다른 거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자주는 못 바꾸고요. 한번 바꾸면 예. 6개월 동안은 못 바꿔요. 아, 예. 왜냐면 그렇게 해야 컴퓨터가 그 네이버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줄 거 아닙니까? 매일 바꿔버리면 별명을 찾아봐도 그 사람 아니라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6개월 정도는 써야 된다. 그런 말이 없으면 쓰시면 되고 뭐 매일매일 바꾸셔도 되고. 근데 매일매일 바꾸면 내 친구들이 와갖고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자기 소개글 있어요. 소개글. 예. 소개글도 잘 쓰셔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는 사진을 좋아하고 영화 감상을 좋아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금융 쪽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걸 소개를 잘 해줘야 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럼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이 프로필 사진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 뜨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진을 보이게끔 하는 기능. 이런 거. 예. 이렇게 프로필 사진도 올려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사진인데 모바일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볼 때 스마트폰으로 누구 블로그를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보이는 사진. 그러니까 다르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블로그.네이버.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 그렇게 나오죠. 스마트폰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요 스마트폰에 보이는 요 화면, 요거. 그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PC 화면은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PC 화면은 가로로 보통 많이 보이고 스마트폰은 세로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때 올라갈 사진. 근데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올리는 게 편해요. 스마트폰은 내가 찍은 사진도 직접 올릴 수가 있지. 여기서는 사진을 등록하려면 스마트폰에서 빼와야 되고 불편한 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올리면 스마트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확인을 못해요. 스마트폰에 직접 올리는 게 빠르지. 훨씬 편하지 이렇게. 여기에서 홈 편집 눌러가지고 여기 사진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스마트폰에서만 눌러가지고 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난 상업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를 홍보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에 관한 정보를 꼭 올려놔야 돼요. 여기에. 사업자 등록을 올려놔야 돼요.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 테고. 그래서 자기 소개 쓰고 나면은 확인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블로그 주소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제 프로필 정보가 중요하지. 프로필 정보. 왼쪽에 블로그 정보 밑에 프로필 정보라고 있잖아요. 자, 자기 본명을 공개할 거냐. 별명 말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공개할 거냐. 내가 어느 동네 사는 사람인지 공개할 거냐. 근데 이거 굳이 이거 공개 안 해도 되죠. 내가 유명해지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문성실.com. 문성실 씨 아세요? 문성실 씨? 예, 문성실의 심플 레시피라고 써 있는데 이 사람이 문성실이라는 여자예요. 쌍둥이 엄마인데 유명한 파워블로거죠. 유명한 파워블로거예요. 예. 이 사람은 17만 명이 구독 중이래요. 그리고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7만 6천 명의 이웃이 있고요. 대단한 여자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기에 카운터가 어디 있을 텐데 몇 천만 명인가? 억 단위로 다녀갔나? 방문자 수가? 문성실. 예. 페이스북에서도 자주 이제 돈도 많이 이제 알게 되는데요. 꾸미기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 스킨 설정 이런 것도 있어요. 스킨 설정. 스킨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스킨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어디가 꾸미기 있어요? 여기 기본 설정 오른쪽에 꾸미기 설정. 프로필 정보 블로그. 선생님 형태가 어떤 게 예뻐요, 선생님? 어떤 게 예쁜 게 아니고요. 예, 편리한 거. 그냥 내가 새로 만드는 게 좋아요. 이 스킨을 꾸미는 거는 여기 겨울 이야기가 있으면 겨울이 좋겠죠. 지금은 예. 봄 되면 봄 이야기 하면 되고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보세요. 혹시나 있으면 이렇게 뜬다는 거 이렇게. 오 예쁘죠? 겨울 이야기예요? 그런 거 없으세요? 겨울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새로운 스킨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여기 새 스킨 만들기 누르면 이런 스킨들이 있거든요. 이런 스킨들. 스킨 만들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아이템 팩토리 스킨이라고는 없어요?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없죠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아이템 팩토리 스킨이 사라졌나? 있는데 선생님?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떠있죠? 뜨는데 선생님 몇 개 떴어요? 아이템 팩토리 스킨에? 예. 예, 그러면 그거 한번 미리 보기 눌러보세요. 아무것도 안 오. 떴어요. 높은 단풍나무인데 뭐예요? 다시 이거 돌아가려면 어디 가지? 저 상단에 꾸미기 설정. 꾸미기 설정. 지워졌어. 아이템 이거 팩토리. 아이템 팩토리로 들어갔더니 예. 없어졌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원래 저 위에 꾸미기 설정에 다시 들어가서 스캔 설정 누르시면 된다고. 이게 다시 블로그 들어가면 어느 들어가요? 내 블로그 다시 들어가면. 자, 제가 얘를 이렇게 꾸미고 나면은요. 예. 원래 블로그는 이거였잖아요. 타이틀 그림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얘를 못 돌아가요. 아, 다시 만들어야 돼요. 바꾸고 나면 못 들어가 있어. 예. 네. 그럼 어떡하지? 다시 바꿔야지. 다시 해야지. 다시 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래서 미리 보긴 해보는 거예요. 미리 보기. 무작정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미리 보기를 눌러서 이게 마음에 들까? 뭐 그럭저럭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래. 아, 선생님 취소가 나오네요. 예, 해보세요. 예. 취소가 나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예. 마음을 졸이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예. 내 블로그에서 다시 메뉴로 가려면 어머야, 취소가 안 됩니다, 선생님. 그래요? 예, 안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요. 자, 여기 네 블로그라고는 있어요. 아이템 팩토리로 가면은 예. 여기에 네이버에 가서 이거는 닫으셔도 돼요. 이건 닫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블로그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와서 내 블로그 다시 가세요. 예. 그럼 내 블로그 와서 다시 관리 모드로 들어와서 아까 스킨 선택까지 온 거잖아요. 예. 다시 찾아오시면 되지 뭐. 관리 모드로 가서 내 정보 요거 맞고 여기 내 블로그에 가시면 예. 내 블로그 가시면 이렇게 창이 뜨잖아요. 그 왼쪽에 이 관리. 예. 그럼 아까 블로그 정보 꾸미는 거 있었잖아요. 예. 지금은 스킨 선택이거든. 주소 예. 확인. 그런데 이 스킨이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해도 되고 얘를 안 건드려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레이아웃 위젯 설정하고 타이틀 꾸미기예요. 레이아웃 위젯 설정 한번 와보세요. 메뉴를 어떻게 하죠 처음에? 처음에 꾸미기. 아니, 자, 네이버 로그인 했잖아요. 예. 네이버 로그인하면 내 블로그가 잘 안 나와. 이렇게 네이버에 오셨잖아요. 이렇게 네이버 오시면 예. 블로그라고 있잖아요. 블로그. 예. 블로그로 오셔가지고 블로그에 가면 오른쪽 밑으로 내 블로그라고 있거든요. 그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 잠깐. 요 위에 뭐가 많이 열려 있으면 느려져요. 예. 그러니까 안 쓰는 창들은 빨리빨리 닫아야 돼. 거기 있는 창들은 닫아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관리까지 오신 거예요. 관리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들어갈 겁니다. 좁으면은 카테고리도 나오고 하는 사이드바라 그래. 사이드바. 예, 사이드바. 그리고 넓으면은 글 쓰는 란. 예. 그런데 아까 이거 오른쪽 끝에 있는 거 두 번째 거는 이건 뭐냐면 사이드바가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로 나타나고 예. 글 쓰는 란이 꽉 차게 나타나요. 예. 그럼 버거워. 예, 버겁지. 글 쓰는 양이 많아져야 되니까. 예. 그래서 보통 왼쪽에 있는 걸 보통 많이 해요. 예. 근데 저는 얼굴이 오른쪽에서 왼쪽을 살짝 보잖아요. 제 사진이. 예. 그래서 저는 사이즈바를 오른쪽에 놔요. 예. 예. 저는 사진 때문에. 예. 얘가 왼쪽에 처박혀 있으면 벽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사이즈바를 요걸 놔요. 저는 요거를. 저는 요걸 이렇게 놓고 예. 여러분들은 대부분 요걸 쓰시면 될 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무엇을 갖다 꾸밀 건지가 쭉 나와요. 그럼 진짜 뭐 확인하고 나가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냥 누르시면 이렇게 확인 누르면 그렇게 바뀐다는 뜻이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어떤 거를 집어넣을 건지 쭉 보이는데 특히 여기 사업자 정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사업자 정보. 쭉 내려가시다 보면 그냥 아까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하는 사람 사업자 등록번호 공개하고 이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부분이야. 사업자 정보.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쓰시다 보면 알게 돼. 예.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적용.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적용 그러면 이 블로그가 그렇게 이제 꾸며지는 거예요. 바뀐다고 이제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블로그가 이렇게 이제 꾸며지는 거고 글 쓰는 건 다음 시간에 연습할 거고. 선생님 제좀 한번 다시 좀 자,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서 하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내 블로그를 오셔가지고 예. 관리 모드로 들어오셔서 모두 관리 모드로 들어오셔야 예. 꾸미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하던 스킨을 찾아오던 예. 어떤 걸 하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 들어와서 뭐 왼쪽 걸 할 건지 오른쪽 걸 할 건지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예.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요 X는 누르면 닫혀져. 예. 요거 누르면 선택돼서 오늘 나타나고 예. 필요 없으면 여기서 해제해도 되고 여기서 닫아도 되고 그럼 여기서 얘는 안 없어져요. X가 없는 애들은 항상 있어야 되는 애들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카운터 혹시 카운터라는 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까 카운터는 몇 명이 다녀갔는가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블로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오늘 다녀간 사람 1명, 2명밖에 없을 거고 그럼 안 지금까지 해도 다녀간 사람 10명밖에 없을 텐데 그걸 내가 눈으로 보려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카운터는 안 보셔도 돼요. 한동안은. 적게 하면 되는. 예. 카운터가 없는데 나는. 없으면 상관없고. 선생님 거기 네모난 글이 없어요. 이런 거요? 네. 이런 게 왜 없어? 위젯 설정에 들어오셨잖아. 이제 아까 이제 설정 관리해서 레이아웃. 아까 여기 와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위든 아래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없는 게 없을 텐데? 있죠? 가만히. 그럼 블로그 정보가 있어야 됩니까? 블로그 정보요? 예. 블로그 정보는 굳이 없어도 돼요. 그렇지. 없는데요? 에? 누구야? 자, 이제 다 꾸미고 나면 적용을 누르시면 되는데 예.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상상해 보아요. 이런 말이 나온 건 뭐냐면 블로그는 뭐예요? 자기 주변 이야기를 쓰는 거죠. 일상을. 예. 근데 일상을 쓸 내용이 오늘 소재가 없어. 예. 그러면 매일 한 번씩 네이버에서 공통 주제를 줘요. 아, 공통 주제. 너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써봐라. 여기다 답을 써라. 예, 그러면 답하기를 누르면 그게 이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블로그로. 그래서 이 블로그 C가 네이버에서 공통 주제로 던져주는 애인데 여기다 답을 하는 게 내 블로그에다 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 쓴 거를 골라가지고 또 선발을 해요. 상점이요? 왜냐면 블로그는 글을 잘 쓰고 그래야 저기 탑에 올라가거든. 내가 쓴 글이 밑바닥에 있으면 누가 봐요? 못 보잖아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 글을 탑. 내가 쓴 글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귀마개를 하나 샀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걸 사진도 찍고 귀마개 이렇게 걸쳐갖고 막 밖에 나가서 했더니 안 추워요. 이런 후기를 올렸단 말이야. 그럼 이런 글을 누군가가 봐줘야 좋잖아. 볼 사람들은 뭐하러 글을 올려? 그럴 때 실제 이제 검색하는 순위가 올라가야 되거든. 여기 한번 보세요. 블로그를 쓴 목적은 검색 순위를 글을 잘 써서 검색 순위를 자 보세요. 여기 블로그에 가보면 이 사람들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종로삼가 포장마차 거리, 뭐 후쿠오카 포장마차 거리. 오늘 주제는 포장마차 거리인가 봐. 그럼 어딘가에 이 포장마차라는 내용을 글 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쓴 사람 글이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썼길래 여기에 글이 올라왔을까 이거야. 이렇게. 그럼 뭔가 잘 썼으니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나도 글을 쓰면 내 글이 저 위에 탑에 올라가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데 맛집도 소개하고 놀거리도 소개했는데 그거를 남들이 내 거를 많이 봐줘야 좋잖아요. 안 보면 글 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
글을 내니까 글을 잘 써야 된단 말이야. 글을 잘 써야 되겠네. 그냥 대충 쓰지 말고. 그래서 쓰는 요령이 있어요.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상상해 보아요 해서 답하기를 눌러가지고 난 이미 결혼해서 끝 이러면 그냥 저 밑바닥으로 가는 거고. 뭐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웬걸 항아리 같은 여자하고 살고 있어요 라든지 처음엔 항아리가 아니었는데 절구통이었는데 절구통에 이렇게 각선미가 있잖아요. 절구통을 만났는데 드럼통으로 변하더니 항아리가 됐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표현 좋다. 절구통이라면 남들은 욕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허리가 잘록한 게 절구통이잖아. 근데 드럼통 일자가 된 거고 항아리 볼록 나온 거야. 그런 얘기를 재미있게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글이 또 저 위로 올라가. 예. 여기 있잖아요. 이달의 블로그 무슨 블로그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쓰시려면 글 쓰는 것도 배워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블로그 책자에 보면 글을 어떻게 쓰는지 요령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요점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고. 블로그 책자. 우리 선생님 타이틀도 자기 거 만드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거요? 타이틀. 타이틀 그림 올리는 것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글쓰기 전까지 오늘 좀 다 해놔야 되는데 못했어. 한국 선생님 여기저기 불러서 그래. 페이스북 하는 바람에. 예. 우리 선생님 도망갈까 봐 어찌 불러대서 요건 실시간 검색어잖아요. 실시간 검색어. 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려면 많이 들어가고 많이 아니야. 아니래요. 네이버를 탁 쳤더니 여기 실시간 검색어 쫙 나타나잖아요. 예, 예. 이거 하려면 예. 이런 일이 발생하든지 예. 어떤 일이? 미량 유형은 불난 거 예. 이런 얘기가 발생하든지 예. 아니면 저번에 이영학인가 예. 어금니 예. 아빠인가 예. 그런 싸가지 없는 짓을 하든지 아니면 아침마당에 출연했다든지 그런 거 그래야 여기 올라와요. 예.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못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들이 많이 클릭해주면 올라가나요? 그거 한 전혀 1000만 명 클릭하면 올라갈 수 있어도 몇천 명이 100명, 1000명이 클릭한다고 해서 땡이지 실시간 검색하는 10만 명 막 이렇게. 그렇게 그건 올라가죠. 그 내가 인기가 있으면 10만 명씩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슈퍼TV 뭐 위대한 뭐 이게 뭔지 몰라도 일기예보 이런 거 이게 실시간 검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돈을 좀 내면 올라간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것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막 동시다발적으로 올리게 하거든. 근데 그거 불법이거든. 그거는. 그것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불법이에요? 그거 돈 주고 하는 건 불법이에요. 돈 안 주고 그러니까는 하면. 돈 안 주고는 방법이 없지. 내가 실력이 있든지 내 회원들아 와라 막 회원이 많으면. 한 100만 명, 1000만 명 되면 몰라도 저 댓글이에요. 댓글 사이버사 댓글이에요. 그게 다. 사이버 댓글인데 그게 내 아는 사람들이 알아서 쫙 응원의 글을 올리면 괜찮은데 한 놈이 이놈 아이디 저놈 아이디 만들어서 그렇게 올리니까 그게 이제 범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국정원 한 사람이 막 20개씩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돌려 프로그램을 딱 명령을 걸면 아이디가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면서 쫙 글이 올라가게끔 그런 걸 만들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정민 로그인해서 글 쓰고 홍길동 로그인해서 글 쓰고 하루에 몇 개나 쓰냐고. 그러니까 아이디를 막 만들어 기계로. 기계로 만들어. 프로그램이 있어 그런 게. 뭐 저거 있잖아요. 뭐 질문하잖아요. 요새 인테리어 어디가 좋습니까? 그러면은 자동으로 그냥 그게 자기가 한다니까. 돈 내고 다 하잖아. 근데 그런 프로그램 있어. 근데 그거 걸려요? 그리고 걸리지 잠깐 않아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슴 성형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여기 가슴 성형이라고 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슴 성형이라고 뜬 요거 이건 뭐냐면
돈 내고 하는 거예요. 돈 내고. 그럼 성형외과에서 이 사람들이 가슴 성형이라는 단어를 구매를 해요. 광고 단어를. 예. 그래서 누군가가 말랑말랑 가슴 성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슴 성형을 제가 검색했더니 이 병원이 나왔잖아요. 그럼 클릭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체가 네이버에서 돈을 줘야 돼. 클릭할 때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다가 뭐라 하냐면 경매를 해서 올려요. 입찰을 해. 나는 가슴 성형을 누가 클릭을 하면 검색을 하면 내 병원이 나오게끔 나는 얘를 클릭당 150원에 하겠다라고 올려. 그러면 네이버가 그래서 돈 버는 거네요. 아유, 저기 그러면 얘는 아래쪽이잖아요. 네. 얘가 돈을 더 많이 내고 얘가 좀 적게 내는 거야.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 광고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엔 텔레비전에 광고가 많이 나왔죠. 이제는 온라인 광고가 더 많고요. 우리나라 온라인 광고 중에 약 60% 이상이 네이버가 벌어요. 네이버 광고요. 합친. 엄청난 거네요. 요거 있죠. 요거 광고 요거 1, 2월 자동차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얘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간당. 걔는 시간당으로 하는데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이때가 한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오후 3, 4시, 5시 이때가 5천만 원이에요. 시간당. 1시간 광고 딱 해주고 오늘 요 시간, 요 1시간 지금이 이제 8시 52분이니까 7시부터 8시부터 9시 사이잖아요. 광고료가 있어요, 이게. 그럼 내가 올리는 거야. 올리면 이 사람은 요 시간이면 한 2천만 원 낼 거야. 1시간에 2천만 원 광고 나가는 거예요. 저 신문들은요? 이거는 신문이니까 신문사한테 요 광고비를 받는 거지. 이건 이제 클릭하면 신문사 홈페이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면 네이버는 광고 돈 벌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도 교육을 받아야 광고도 해. 엄청난 기업이에요. 엄청나죠. 엄청나니까 최고라니까. 다음은 진짜 저 세 발의 피야. 우리나라 네이버가 KBS보다 돈을 더 벌어요. MBC보다. 아니, 사장은 젊은이죠. 신문사 다 합친 광고료보다 더 많으니까. 예. 애들이. 우리나라 신문사에서 올 수익을 발생하는 것보다 네이버가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광고 수익이. 처음에는 근데 다음이 더 처음에 나오지 않아요? 다음에 처음에 나왔어요. 원래는 근데 그렇죠. 다음은 공격적인 걸 안 했지. 네이버가 이걸 상업적으로 해버린 거죠. 네이버가 그런데 더- 뒤늦게 네이버가 한 방 친 게 뭐냐면 카카오톡이지. 저 다음 카카오톡이 카카오톡을 터뜨리는 바람에 네이버도 이제 그와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0. 우리나라는 99.9%가 카톡을 해요. 밴드가 불편하니까. 예. 아 밴드 밴드가 네이버 거야. 네. 근데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방법을 그 문화센터에서 선생님 나왔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그러니까는 카카오톡이 잘 되니까 크라우드 찾아가려고 하면 K뱅크라고 하는 카카오뱅크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사이버뱅크.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은행의 위비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재석이 나와서 광고하잖아요. 그 유재석 씨가 아무리 광고해도 카뱅크를 못 따라가. 카카오뱅크를 못 따라가. 위비뱅크 얼마나 홍보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 광고하는데 왜냐면 사이버 상에 온라인 상으로 우리은행을 홍보해야 되고 우리은행을 거래해야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너무 쉬워요. 강적적인 뭐 통장 계산하는 것도 쉽고요. 온라인으로 보낼 때 전화번호로 그냥 휙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되게 편해. 근데 또 오히려 사고 위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좋은 거지. 카카오톡이라는 걸 통해서 카카오 택시, 카카오 버스, 카카오 지하철을 지금까지 출시했잖아요. 그거를 쫙 다 그러니까 통합시킨 그게 거예요. 다음이 거예요. 다음하고 카카오하고 합쳐갖고 다음 카카오라 그러잖아. 다음 카카오. 아 선생님도 한번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저요? 강의하고 그거 언제 합니까? 못하지. 카카오? 아니 이런 기업을 하나 자본금이 없잖아요. 자본금이. 아니요. 주식회사 만들어서. 저 카카오 누구죠? 이게? 김범수? 이범수? 의장. 김범수 의장이지 그 사람. 네이버 같이 창업자인데 네. 나왔잖아요. 근데 카카오가 그 회원 확보 1,000만 명 할 때까지 계속 적자 본 거예요. 예.
왜냐면 그게 쏟아 붓는 많이 거야. 쏟아 붓는 거. 네. 깨진 독에다 물을 붓듯이 쏟아 붓는 거야. 그래서 어느 일정 궤도가 되면 다시 돈이 들어오는데 그때 쏟아 부을 돈이 없잖아요, 저는. 처음에 오픈할 돈도 없고. 회원 확보만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아까 같이 이제 1000만 명이 온다. 그러면 때로 버는 거지. 그런 블로그를 팔고 사고 해요. 불법인데 대여도 하고 그런 것도 합니다. 아까 카페 같은 경우 회원이 만약에 100만 명이다. 그러면 회원 한 명당 10원. 그럼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에 카페를 파는 거예요. 인기 있으면 30원. 그러면 100만 명 회원이 있으면 3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카페를 양도하는 거야. 이 바지 입고 두꺼운 바지. 상업적으로 양도하면 불법인데 그 100만 명의 회원이 있으면 돈을 얼마나 버는데요? 돈을 얼마나 버는데? 블로그를 혼자서 운영하는 것도 돈을 버는데 100만 명의 회원이 있으면 돈을 못 벌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벌죠. 그 회원을 모집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요령. 그러니까는 컨텐츠가 좋으면 회원이 온단 말이야. 온단 말이야. 일단 회원을 모집하는 게 네. 중요해요, 무조건.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강의하는 거에 올인하니까 그거 안 하는 거잖아요. 있는 카페도 안 쓰고 있는데 제 카페 여기 있어요. 여기 카페가 있는데 썰렁해요. 썰렁해. 여기 얼마나 컨텐츠들이 많은데 근데 이거 글 쓸 시간이 없어요. 2010년 10월 29일 날 글 올라왔어. 2010년 2010년이에요. 이건 2017년 작년에 하나 올려놨어. 1년에 2개 올렸네. 1년에 2개. 1월달에 하나 올리고 이런 카페 누가 오냐고 안 오지. 그냥 카페만 있는 거고 저도 관리 안 하는 거죠. 예. 카페를 운영하려면 정말 매일 자기의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차후에 계속해서 배울 거니까는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